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의원총회 사회를 맡은 최승재 원내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제29차 의원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라임 옵티머스 특검 관철을 촉구하는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선창한 구호의 뒷부분을 3번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요구 특검법 당장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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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거부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특검으로 진실 규명 대통령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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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거부 진실읍대 의제가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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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모두 말씀. 이런 시간에 많은 의원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의 이 흔적을 거쳤지만은 이렇게 폭정을 일삼는 정권, 국민과 불통인 대통령을 저는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취임사는 미사역으로 화려했고 국민들 기대는 잔뜩 부풀었지만 이행된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74석의 민주당의 힘과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그 힘으로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나무를 아무리 빡빡하게 심어도 물이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권력을 지키려고 해도 결국은 권력의 부정과 비리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 어제 저희들 규탄 대회에서도 보셨지만은 특검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민주당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추미애 검찰이 정권금융합동수사단을 진작에 해체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할 테며 사건을 맡기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또 지금 수사를 지휘할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자신이 있다면 윤석열이 수사하라고 하면 간단할 일이고 특검으로 하자 하면 간단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권력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나오면 내임덕으로 바로 가고 내년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아마 판단해서 의석의 힘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103석밖에 없는 저희들이 특검을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관철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힘으로 민주당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에 관해서 6분의 의원님이 나오셔서 규탄 발언을 이어가고 오늘 10시에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정이 난맥상을 보이고 폭정으로 흐름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통행으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저희들이 항의할 방법들을 찾아서 강하게 항의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얼마나 오만한지 우리 당 공천까지 공직자 추천까지 간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선임할 수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이제는 공수처장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지만 보는 우리 추천위원들까지 공격하는 회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대로 빠른 시간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추천권까지 뺏겠다는 정말
이 오만 방자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장내에서 투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저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한다면 우리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의를 점점 더 다져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절대 우리가 숫자가 부족하니까 혹은 자포자기하거나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우리 뒤에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옳은 일은 반드시 이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성을 부리던 권력들이 조금 지나면 설이 맞은 채소처럼 시그러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저쪽이 하는 길이 나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내 저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현명하기 때문에 정권의 잘잘못을 지금 차곡차곡 점수를 매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말끝마다 180석 외치는데 국민들이 민주당이 저러라고 180석을 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아마 이제는 민주당 저렇게 의석을 몰아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통탄하는 국민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규탄사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와 응원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갑 김웅입니다. 제가 다른 많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국회의원들 앞에서 발언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니까 좀 미숙하더라도 잘 들어주시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 일단 국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무능뿐만 아니라 무지와 무식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 고생 많이 하신 의원님들 심신한 정말 격려와 사의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왜 이 옵티머스 라임이 사기이고 그리고 왜 특검을 갈 수밖에 없는지. 예? 마이크요? 예, 죄송합니다. 이걸 좀 올려 받아주십니까? 예. 여러분, 옵티머스 건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옵티머스가 왜 사기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옵티머스는 일단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돈을 끌어모읍니다. 여러분,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대림산업이 한국도로공사에 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받을 채권이 있을 때 그 채권을 대신 사겠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채권 양도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승낙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도로공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승낙을 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는 것 자체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금융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과연 그렇게 이게 수조 원 단계로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있으면 누구나 그것을 사지, 누가 위험성이 되게 높은 그런 상품, 파생 상품 같은 게 왜 투자를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옵티머스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라는 것 자체는 그거를 팔고 있는 금융기관 관계자들 자체도 그게 이렇게 수천억 단위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임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건데, 라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삼 농사를 하는데 인삼 농사에 당신이 투자를 하면 내가 3개월 뒤에 수익을 건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비슷합니다. 여러분, 인삼은 6년에서 7년 정도 농사를 해야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수익을 뽑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기인 겁니다. 그거는 그 뒤에 들어오는 후발 투자자의 돈을 그대로 메꿔주겠다. 즉, 처음부터 폰지 사기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한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와 라임이라는 것은 아예 본질적으로 상품이 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게 사모펀드의 형식을 빌어서 사실상 공모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사모펀드는 원래 정말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높은 위험성 있는 상품을 니네끼리 니네 책임하에 한번 선수들끼리 한번 붙어봐라 라고 만든 게 사모펀드인데, 이거를 그냥 국민을 상대로 이거는 정말 안전해요, 공공기관 매출 채권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이걸 팔아치운 겁니다.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품이 팔리고 있는데도 그걸 알고서도 금융감독하고 있는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났을 때 금융감독원과 금감위는 이 사실을 덮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자마자 장관이 돼서 첫 번째로 한 게 뭡니까, 여러분? 검찰개혁하겠다고 남부지검에 있는 증권범죄 합수단을 없애버렸습니다. 즉, 이 라임과 옵티머스의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사기구를 해체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미애 장관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검찰이 옵티머스를 덮었고 야당과 검찰이 라임 김봉현에게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라임 김봉현한테 양복을 받은 게 우리 당입니까? 기동민 의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당과 검찰이 향응을 제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김봉현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간 의원들은 그럼 김봉현 똘만입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김봉현이하고 같이 해외여행 갔습니까? 아닙니다. 김봉현한테 수천만 원 돈 받은 이상호 우리 당입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지구당 위원장입니다. 옵티머스 거는 더 황당합니다. 여러분, 옵티머스 처음에 이걸 설계하고 만들었던 이혁진 누구 특보였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후보의 특보였습니다. 옵티머스의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 거기에 사내 이사로 있었던 자도 문재인 후보의 특보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옵티머스에는 문재인 정부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옵티머스가 복합기 대금 납품해 주는 거 우리 당 대표입니까? 이낙연입니다. 근데 왜 우리 당이 옵티머스하고 관련됐다고 이야기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옵티머스 건을 보면은 페이프 컴퍼니가 있고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프 컴퍼니와 자금이 흘러가는 저수지에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청와대 행정관 이진아, 그리고 이진아의 남편 윤석호입니다. 실제로 이진아는 옵티머스 계열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행정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부터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석열 총장 보고 조직폭력배다, 윤서방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조폭이 개입이 돼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옵티머스의 자회사인 해덕파워웨이고, 해덕파워웨이의 사내이사가 이진아입니다. 조직폭력배도 관련돼 있고 정권도 관련돼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향응 접대는 검찰과 바로 우리가 받았다, 우리 당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다른 이야기 다 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김봉현님 말 다 믿어주겠습니다. 국민들 다 믿어줄 테니까 김봉현님 말에 의하면 야당도 개입돼 있고 검찰도 개입돼 있고 여당도 개입돼 있는 거 아닙니까? 강기정 수석이 5천만 원 받은 거, 그거는 그 이야기할 때는 사기꾼이고 야당한테 향응 접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의인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 김봉현이 말 그대로 다 가게 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검찰도 아니고 언제 생길지 모르는 공수처도 아니고 지금 당장 특검을 만들어서 야당이 잘못했으면 야당도 책임을 지고 검찰이 잘못했으면 검찰도 책임을 져야죠. 근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공수처 이야기가 나옵니까? 언제 생길지도 모르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간 끌기 작전일 뿐입니다.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 두 번째로 수사지휘를 또 내렸습니다. 그 수사지휘 내용이 뭔지 아시죠? 바로 라임 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거기에서 옵티머스의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는 게 발견이 되었었는데 그게 여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금감원에 대한 로비 의혹이 담긴 문건인데 그 문건을 총장에게까지 보고하지 않고 묵살하고 뭉갰던 게 바로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을 수사지휘해야지 왜 그나마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에 대해서 수사지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말했듯이 라임 김봉현과 추미애 장관이 원팀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미 이성윤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 뭉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문건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했으나 아직까지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 관계자들은 전부 지금 실종되고 사라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갈 길은 특검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십시다. 과거에 노무현 특검, 철도공사 사할린 유전 특검, 이용호 게이트 특검 모두 권력층의 비호가 있다는 의혹만 가지고 그리고 검찰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만 가지고 만들어졌던 특검입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 옵티머스하고 라임은 정말 바로 핵심 정치권의 여권의 그리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이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이루어져서 정말 피눈물 흘리고 있는 저 피해자들, 국민들, 그분들의 원한 그리고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을 뭉개는 자 그리고 특검을 방해하는 자 공수처 설치로 시간을 벌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이 옵티머스 라임 사기의 주범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국회에 들어와 당내 사모펀드 특위위원으로 지난 몇 달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제가 기업인으로 살았던 지난 20년이 너무 허망하게 반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어떤 땀과 노력도 없이 새치 혀와 인맥으로 수천억을 착복한 사건이 바로 사모펀드 금융 사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싸구려 금융 테크닉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돈을 수천억씩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탈된 돈은 사모펀드 사기 행각을 꾸민 집단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자본 M&A라는 쓰레기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이 일구지도 않은 회사를 인수하고 주가 조작으로 큰 차입금을 챙기고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어서 상장 폐지를 시키고 그 회사의 삶의 터전이었던 많은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 과정에 이런 지저분한 과정에 숨어있던 정권 지도층 인사들의 이름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코링크 PE의 전 조국 장관, 디스커버리의 장하성 주중대사,
VIK 사모펀드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옵티머스의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근 1조 6천억 원의 환매 중단을 가져온 라임 사태 같은 경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옵티머스의 지분 9.8%를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인 이진아였습니다. 한 번은 사고일 수 있습니다. 두 번도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은 의도된, 계획된 사고입니다. 옵티머스에 투자한 농어촌공사, 한전, 마사회 전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수십억의 돈을 과장, 차장급이 정결해서 투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수년 동안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소위 작전 세력들이 시장에서 수천억, 수조를 해먹고 있는데 관련 금융당국, 검찰, 청와대 모두 몰랐다는 거를 지금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부임하자마자 멀쩡했던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 합수수사단을 정말 속된 말로 장관 임명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뭐에 쫓기듯 해체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금융 분야의 검사는 그 특수성이란 게 있습니다. 전부 자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마저 수사권에서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법을 몰라도 사모펀드가 뭔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은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이 뭔지 그걸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모펀드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비정상적입니다. 하지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진실을 밝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강한 수사 의지가 있는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한 이 행위에 대해서 진정으로 함께 분노하고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대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올바른 길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받아들이고 특검을 통해서 중립적 수사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이 문재인 정부가 억울하다고 의혹을 얘기하는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정으로 특검만이 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감 도입에 즉각 응하기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야 합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하신 국민들은 사모펀드에서 피해를 보시지만 나는 아닌데 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을 멀리 하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이 사모펀드가 투자해놓은 멀쩡한 상장사에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일 수도 있고 그 멀쩡한 상장사에 매일매일 출근하는 직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하루 부패해가는 골마 터지고 썩어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겁니다. 따라서 어떤 범죄가 이루어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연루된 사람들을 모두 철저히 수사해서 죗값을 치르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특검을 국민의 목소리로 관철시켜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